내가 헤드로 이 공을 맞추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어드레스 쓰고 백스윙 들었다가 휘두르면 공이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파리를 잡을 때 손으로 파리를 잡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파리채 끝에 있는 망으로 우리가 파리를 잡는다라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골프채는 그거에 대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내가 팔로 해서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더 크고, 이 헤드로 이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팩트가 없고 컨택이 안 되고 내가 힘을 쓰는 거가 다 줄줄이 새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거리가 늘 겁니다. 늘 건데 나는 200이 나가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한 160으로 축 줍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비거리 줄잖아. 나 그냥 원래대로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제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참고 1주일, 2주일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느낌으로 200이 다시 돌아오냐면 나 힘도 안 줬는데 왜 200이 가지? 라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 좀 더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네. 여자분들 180까지 힘 빼고 갈 수 있는 거리고, 남자분들 같은 230까지는 힘 빼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다 힘 빼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힘 주고 가지 마시고 컨택만 제대로 해서 힘을 딱 전달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를 공한테 전달되는 연습이에요. 이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이의 소리가 나죠. 깡깡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보통 회원님들 풀스윙 할 때 그 깡깡거리는 소리를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컨택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어드레스 잡으시고 헤드로 공을 맞추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몸은 많이 안 움직이는데 헤드가 움직이는 길 자체가, 손목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움직이지만 헤드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헤드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힘을 살짝 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그러니까 힘이 빠진 상태여야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가볍게 힘을 뺀 상태에서 컨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깡깡거리는 소리를 자꾸 귀에 익히고 내가 손으로 이 헤드로 공을 맞추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골프 칠 때 손목 쓰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손목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앞쪽과 뒤쪽 그리고 옆면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쉽게 동서남북으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동서남북으로 생각해 볼게요. 동서남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남과 북으로는 움직이셔도 됩니다. 남과 북으로는 움직이셔도 되는데, 동과 서로는 요렇게는 손목이 써지면 안 돼요. 요렇게는 손목을 쓰면 안 되지만 남과 북 요렇게는 손목을 우리가 쓰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손목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요렇게 씁니다. 왜? 편하니까, 쉬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니까. 근데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많이 안 써지고 쉽게 접근하기가 힘든 동작들이에요. 근데 골프는 이렇게 북과 남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채질 더워 이거 동작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듯이, 앞뒤로 인사하듯이 쓰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손목 컨택을 연습할 때도 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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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남, 그래서 손목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써진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동서. 그러니까 옆으로 움직이는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손목의 움직이기 때문에, 컨택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한다. 그러면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하나, 손목 앞뒤로 움직여서 컨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뒤로 손목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손목을 꼭 써야만 임팩트라는 게 생기고, 만약에 동서남북 다 안 쓴다, 다 손목을 안 쓴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손목을 안 썼을 때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그립을 꽉 잡기 때문에 손목이 다 차단이 돼버려요. 차단이 돼버리면 지금 저처럼 손목을 아예 못 쓰게 돼요. 아예. 그렇게 되면 임팩트가 방금 갑자기 확 없어지고 소리도 안 나죠. 근데 손목의 움직임 하나로만 확 스피드도 달라지고 손목의 느낌도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택 연습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컨택 연습을 할 때 잘못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살랑 움직여 보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근데 이거 할 때 팔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여기서 안 됩니다. 팔 펴고 이렇게 팔을 펴고 손끝으로 그네 태워주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느낀 다음에 그대로 공한테 가서 전달. 그래서 팔이 아니라 손끝으로 전달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이제 어느 정도 스윙을 크게 들어서 똑같이 컨택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목의 컨택을 열심히 해서 이제 뭔가 느낌을 알고, 아, 이렇게 터치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 이때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과 달리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무슨 타이밍을 얘기하냐면 순간 내가 손목으로 어떻게 힘을 썼는지, 그거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힘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7번이나 드라이버나 똑같이 치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러니까 7번 아이언이 잘 맞는 날에는 드라이버가 안 맞고, 드라이버가 잘 맞는 날에는 7번 아이언이 안 맞고, 보통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채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백스윙 들었다가 7번 아이언처럼 다운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손목 컨택을 한다고 한들 이미 스윙은 1초 안에 쑥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힘을 보면은 순간적으로 왔을 때 채가 많이 열려 있어요. 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을 맞다 보니까 슬라이스 볼, 푸시 볼, 이제 뭐 방향이 많이 벗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비거리도 감소가 되고 스핀량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거리도 안 나가고 공만 뜨고 이상하게 공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타이밍인데, 보통은 백스윙 들었다가 다운스윙 할 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 각도를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옛날에 쓰던 부채 있잖아요. 그 부채를 활짝 피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백스윙 들었다가 이 클럽이 활짝 피듯이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갖고 오는 순간 늦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만의 타이밍을 찾으려면 내가 내 신체, 머리, 어깨, 가슴, 허리, 골반 이렇게 해서 쭉 나의 신체를 가지고 찾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골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손목이 써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들었다가 여기서 손목이 써지는 이 시간대가 이제 요거는 7번 아이언. 그래서 이것보다 채가 길다 싶으면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약간 가슴 쪽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백스윙 올렸다가 여기서 손목이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깨 하나 백 들었다가 어깨 이런 식으로 힘이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모양을 만든다고 보여드려서 이렇게 모양이 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스윙을 딱 시작하는 순간에는 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펴지거나 이런 모양들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여기서 손목을 핀다라는 느낌으로 하셔야 그나마 공이 적용이 되면서 공한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공 앞에서, 공 살짝 뒤에서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자 하니까 다 타이밍이 늦고, 근데 이미 몸은 돌아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클럽이 자꾸 뒤에 있네, 클럽이 자꾸 열리네, 내가 또 뭐 이렇게 엎어치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나의 타이밍을 잘 몰라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힘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연습했던 손목의 컨택을 연습을 하는데, 이 손목의 컨택 연습한 거를 하나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머리, 이런 식으로 머리 쪽에서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뭔가 빨랐을지, 내가 타이밍이 빨랐을 때는 공이 왼쪽으로 가실 거고, 내가 타이밍이 느렸을 때 그는 우측으로 공이 가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 공을 가는 방향을 보고 내가 지금 타이밍이 빨랐구나, 내가 지금 타이밍이 느렸구나를 판단하면서 똑바로 가는 공을 찾기 위해서 머리부터 어깨, 가슴 다 힘을 다 한 번씩 써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 들었다가 이 귀 쪽에서 힘을 딱 쓰면은 어느 순간 드라이버가 딱 타점이 딱 하고 정타가 딱 맞는데, 이거는 저에 대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위치에서 힘을 쓰면은 얼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힘의 차이, 뭐 신체의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나의 타이밍을 찾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저의 타이밍으로 귀에서 만약에 힘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백스윙 들었다가 부채가 활짝 피듯이 이제 힘을 써주신 거야. 그래야 이게 힘이 탁 공한테 전달이 되면서 임팩트가 생겨서 공이 쫙 뻗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느렸다, 내가 여기서 허벅지, 여기 이제 골반 쪽에서 힘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방금 쳤다시피 바로 우측으로 공이 확 가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느렸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빨리 힘을 써봐야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귀에서 뭔가 타이밍을 쓴다고 했죠. 그럼 귀보다 더 빠른 곳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머리에서 한번 힘을 써볼게요. 머리에서 힘을 바로 쓴다고 하면은 타이밍이 빨라서 왼쪽으로 공이 확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내가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빨랐네,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느렸네,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먼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첫 번째 우리가 손목을 가지고 컨택을 하는 연습이 일단 되셔야 돼요. 이게 된 다음에 그 컨택으로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컨택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인 손목을 풀면서 그립을 딱 타이밍을 딱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스윙이니까 잘 보시고, 보면 일자로 어떻게? 내가 어드레스 쓴 상태에서 옆으로 했을 때 양팔이 뻗어지는 딱 이 구간은 내 팔이 일자로 뻗어줘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백스윙 들 때도 일자, 피니시 할 때도 일자라고 되는 이 구간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백스윙은 어느 정도 그래도 따라할 수 있고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치고 난 다음 이 팔로스 할 때 이 동작이 안 나와요. 다 어떻게 되죠? 접히거나 땡기거나 일어나거나 뭐가 이런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이 동작이 안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골반의 회전이 잘 안 되고 이 체중 이동이 잘 안 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람마다 항상 양팔이 뻗어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몸을 쓴 다음에 약간 모양을 살짝만 왼쪽으로 팔을 당겨주듯이 밀어만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을 한번 옆으로 나란히 하듯이 펴보세요. 이 상태에서 오른손이 그대로 가시면 여기서 서로
안 마주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이때 왼손이 조금만 오른손에 맞춰서 당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딱 그 양팔이 붙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딱 길이 있는데 이때 클럽을 잡으면 그 길이 딱 나와요. 그래서 요 길로 내가 팔을 자꾸 뻗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 길을 뻗을 할 때 헤드 모양을 보시면 요렇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요렇게 잘못된 겁니다. 항상 내 팔이랑 내 클럽이랑 일자가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동작으로 해서 여기서 클럽만 앞으로 당겨서 잡으면 헤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딱 공을 맞고 난 다음에 회전이 돼서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 내가 팔이 뻗어지는 길을 찾아서 거기서 이제 힘을 하면은 뭐 보통 원하시는 팔 피는 스윙, 뭐 프로들처럼 쫙 하는 스윙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길이 되죠. 그래서 스윙을 연습을 할 때 항상 이 팔의 움직임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보니까 회전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렇게 회전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요렇게 손바닥을 하늘 보는 거예요. 하늘. 근데 이 동작이 되게 너무 아파, 힘들어, 안 돼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면 골프 칠 때 당연히 이 동작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성으로 우리가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 할 때 내가 여기서 손을 돌려야 된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하나 듣다가 팔꿈치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요렇게. 왜냐면 팔은 그대로 있고 손바닥을 돌리는 게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렇게 이거 너무 어려워하세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어때요? 벌어지고 당겨치고 또 길도 그 길로 못 가고 안으로 가고 이런 스윙이 나오죠. 내 스윙을 자세히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영상이랑 비슷한 모양이 있다면 다 원인은 이런 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확인 잘 하시면서 이거를 그럼 이거 오른손 어떻게 이거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내 왼손으로 내 팔꿈치를 딱 고정해 보세요. 딱 고정한 상태에서 그냥 몸 편하게 두고, 자, 하나 이렇게 했죠? 여기서 얘는 그냥 잡고만 계세요. 여기서 손바닥만 돌려보세요. 손바닥. 그러면 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라는 게 딱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연습하겠다. 몸이랑 같이. 그쵸? 고정만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 쉬운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여기 겨드랑이 벌어지고 팔꿈치 벌어지고 엎어치기 이렇게 다 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딱 왼손만 내 팔꿈치에 딱 고정해주고 하나, 둘. 이때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팔꿈치 하나 고정했을 뿐인데 길이 그 길로밖에 안 갑니다. 손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얘 벌어지거든.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잡았거든. 그래서 왼팔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빈 스윙 연습을 이렇게 맨손으로 집에서라도 하시다 보면은 딱 벌써 스톱! 딱 그 길이에요. 거기에 왼손만 갖다 대면은 모양이 딱 아까처럼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뒷땅을 치면서도 부상을 많이 당하시고, 이제 뒷땅을 치면서도 비거리 손해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뒷땅을 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뒷땅을 칠 때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 뒷땅을 치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체중 이동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땅을 칠 때 우리가 보통 우좌로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당겨오는 힘을 유일하게 쓰는 게 하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하체조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내려올 때 당겨오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의 80%에서 90% 이상,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이상에는 뒷땅의 원인은 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체중 이동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이동을 되게 중요시 여겨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거리를 위해서도 있고 방향성을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일정함 때문에서도 이 체중 이동을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뒷땅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너무 이거를 다운스윙 할 때 백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골프 볼 앞에서 던져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좌 체중 이동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볼을 칠 때 우리가 좌우 체중에 대해서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골반만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골반만 이용해서 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체중 이동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엉덩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중 이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엉덩이, 골반 이쪽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발바닥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러면 많은 프로들이 뒤꿈치 같은 것도 떨어지면 안 되고 딱 고정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고정관념이고 또 그거를 꼭 지켜야 될 룰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체중 이동이라는 거를 배워야 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몸이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체중 이동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뒤꿈치랑 뒤꿈치를 떨어뜨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쉽게 설명하면 걸을 때 뒤꿈치가 항상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계단 오를 때도 뒤꿈치가 떨어지고 뭐든지 이동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에는 뒤꿈치가 떨어지는데 골프도 우로 좌로 이동할 때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사실상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뭔가 장타 대회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좀 세게 치려고 할 때 발바닥을 잘 보시면 딱 붙어가지고 스윙하는 프로들이 대부분 없어요. 다들 힐을 크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디디는 힘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발바닥이 뭔가 힘으로 발가락의 힘으로 고정을 시킨다기보다는 가볍게 언제든지 우리가 뛸 준비가 된 사람처럼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부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어드레스 때 앞쪽으로 체중을 주면 앞으로 쏠릴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다들 무서워서 뒤꿈치로 이렇게 체중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체가 요런 느낌으로 주저앉듯이 해서 요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또 본 자세죠. 그래서 요런 자세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체는 이미 바닥에 앞정을 박아놓은 것처럼 고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는 우리가 상체로밖에 스윙을 하지 못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임팩트가 당연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컨택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상 뒷땅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이 클럽이 내가 공 있는 위치까지 훅 딸려올 수가 있는데 이거가 없으니 이제 우리가 좌우로 이제 체중 이동을 못했을 시 뒷땅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막 풀스윙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떨어뜨려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가 되게 흔들리고 스웨이도 되면서 많이들 이제 공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보면 앞꿈치, 보통 어드레스를 앞에 체중을 두시고 앞꿈치 쪽에 있고 저는 항상 어드레스를 쓸 때 뒤꿈치에 A4 용지 하나가 싹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여기서 똑딱이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살짝 들었다가 툭 움직이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팔의 문제가 아니라 허벅 다리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뒤꿈치에 이제 A4 용지 하나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에 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똑딱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공한테 컨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제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른쪽, 왼쪽 움직여주면서 체중 이동이랑 같이 움직여주시면 좋은데요. 자, 이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공 맞추는 게 편해졌고 이제 됐다. 하프까지 올라가 볼게요. 이제 하프 중간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똑같이 오른쪽, 왼쪽. 점점 임팩트가 세지죠. 근데 여기서 제가 힘을 막 엄청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로 갔다가 좌로 갔다가 이거 하나로 움직이는 거에서 타점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임팩트가 세지는데, 그러면 이것도 된다 싶으면 우리 이제 풀스윙으로 갑니다. 백스윙으로 가서 쭉 들었다가 쿵. 그래서 백스윙을 크게 들어서 또 하체로 쿵. 백스윙 크게 들어서 하체로 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우로 체중을 자꾸 써주면서 우리가 타점을 맞추는 거에 중심을 줘야 돼요. 이때 포인트로 팔에 힘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내가 팔이 가볍지 않고 뻣뻣한 상태면은 아무리 체중 이동을 해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팔은 축 처진 상태로 그립도 가볍게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만들면서 뒷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레슨을 받는 모든 회원님들한테 질문을 해요. 뒷땅을 딱 치시면 뒷땅의 원인은? 이라는 질문을 하면 회원님들이 단체로 한마디씩 합니다. 체중 이동.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땅을 치는 회원님들이 대부분 없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뒷땅을 칠 때마다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뒷땅을 치는 이유는 거의 80에서 90%가 체중 이동이 없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렇게 3단계의 스윙을 다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임팩트도 나오고 잘 된다 싶으면은 이제는 뭘 하면 좋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왼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무릎을 피면서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프로들이 레슨하는 영상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체중 이동도 많이 다양한데, 이제 제가 많이 이제 회원님들을 레슨해 본 결과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백스윙을 들 때면 우리가 왼쪽 무릎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무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대부분은 겉모습으로는 프로들이 골반이 되게 화려하게 움직이니까 이 골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쥐어 짜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쪽 무릎이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실을 때 갑자기 팡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힘이 확 전달이 되면서 공이 하나, 탕! 그래서 임팩트가 순간적으로 확 당겨져 오면서 왼쪽으로 무게감을 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왼쪽에 무릎을 이렇게 줬다가 폈는데 오른쪽 다리가 뻣뻣하게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은,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은 힘이 빠진 상태처럼 헐렁헐렁하게 이런 식으로 있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힘을 쓰고 싶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의 무릎에 튕길 때 오른쪽 발가락으로 왼쪽으로 갈 때 바닥을 차듯이 가주시면 좋아요. 이때 포인트로 만약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엉덩이, 그러니까 관략근 쪽에 힘이 빡 들어간다 싶으면 정말 굉장히 잘하신 스윙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딱 했는데 여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엉덩이도 힘이 안 들어가고 여기 허벅지에만 힘이 잔뜩 들어가고 하면은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하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항상 내가 하체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으시면 왼쪽 무릎이 펴져 있고 오른쪽에는 체중이 없으면 엉덩이에는 힘이 딱 들어갔을 때, 이때가
최고로 잘한 하체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딱 했는데 왼쪽으로 체중은 안 없고 여기 엉덩이 힘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는 힘이 완전히 잔뜩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잘못된 하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왼쪽으로 튕기면서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찾아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잘한 거. 많은 분들이 아이언도 뒷땅을 많이 치시지만 거기서도 드라이버도 뒷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체중 이동이 안 됐을 시 뒷땅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뒷땅을 치는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은 드라이버 칠 때 뒷땅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바닥을 치는 클럽이 아니라 공중에서 헛스윙 하듯 공을 치는 이런 스윙을 해야 되는데 땅을 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어드레스 때부터 나는 바닥을 칠 준비가 됐어 라는 어드레스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시로 보통은 어드레스를 쓰시고 눌러서 클럽을 눌러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눌러 잡고 헤드가 앞에가 뜨면서 눌러 잡아 내 상체가 숙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멀어지고 눌러서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보통은 내가 장타를 내고자 아니면은 내가 조금 더 이 공을 세게 치고자 할 때 욕심이 날 때 나는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이 욕심이 안 나면은 솔직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날 때는 보통은 어드레스들이 다들 스탠스가 넓고 멀고 낮아지고 누르고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있는 모든 이런 어드레스를 준비 자세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원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은 위에 있는데 우리의 어드레스는 낮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윙할 때 궤도 자체가 낮아지는 궤도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뒷땅을 계속 치는데 이렇게 뒷땅을 치면은 분명 구수자분들도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스윙이 되냐면 2단으로 뒷땅 쳤네? 그러면은 여기서 어드레스를 수정할 생각은 절대 안 하시고 여기서 바로 몸을 일어나면서 맞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2단으로 탑핑까지 뒷땅도 치는데 탑핑도 치는 이러한 두 가지의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어드레스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자 1순위 나는 절대 뒷땅을 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어드레스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워야 됩니다. 상체를 세우고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에 절대 손목의 기준점으로 얘를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내 어깨 겨드랑이 쪽에 붙이면 딱 그 팔의 길이가 딱 나오는데 여기 딱 요 정도로 그래서 팔을 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그대로 와서 어드레스를 잡아서 세워져 있는 어드레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 너무 멀리 서가지고 이게 안 닿아요. 어떡해요?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오셔가지고 앞꿈치에 체중을 항상 주셔야 돼요. 아이언이랑 똑같이 앞꿈치에 체중을 주시고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체를 세워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세운 상태에서 그 상태만 유지하면서 스윙을 해도 우리는 뒷땅을 치지 않는 자세를 만들게 돼요. 근데 보통은 뒷땅을 칠 때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윙 중에 하나 엎어치는 스윙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드레스가 눌러있는 상태에서 나는 엎어치는 스윙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궤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궤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뽕샷, 좀 더 고급진 말로 스카이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카이볼을 나오는 그런 볼들도 나오면서 뭐가 두동
구둥 하면서 땅을 치는 궤도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엎어치는 스윙 자체를 고치기에는 너무 내가 시간이 없고 연습할 시간도 없고 하다. 그러면 어드레스만이라도 내가 재정비를 해주시면 딱 요 자세에서 제자리 스윙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드라이버는 땅을 칠 확률이 매우 낮아지고 고민도 해결하게 됩니다.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로 7번 아이언만큼 투자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롱아이언을 칠 때 팁 같은 거를 알려드린다면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7번 아이언의 기준점으로 7번 아이언보다 길어지고 점점 바닥이랑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숏 아이언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닥이랑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7번은 바닥을 때리는 아이, 드라이버는 바닥을 때리지 말아야 하는 클럽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 중간의 사이에 우드는 바닥을 스쳐야 하는 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7번 기준으로 9번, 8번, 9번 피칭은 바닥을 찍어야 되는 아이, 7번 기준으로 6번, 5번, 4번은 바닥을 스쳐야 되는 아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습할 때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빈스윙이십니다. 빈스윙인데 이 빈스윙 할 때 그냥 빈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공을 치는 것처럼 빈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을 스치는 듯한 느낌의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가장 가까운 소리가 슥슥 거리는 소리인데 이제 6번 아이언이나 이제 5번 아이언, 4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스치듯이 보면은 나 다시 나 이런 식으로 바닥을 스치듯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뒷땅을 쳐가지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7번 아이언이랑 동일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우리는 위로 스쳐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탑핑이랑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뒷땅은 치지 않겠다라는 어드레스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나는 7번 아이언이랑 똑같이 누르고 똑같이 숙여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드라이버를 생각하시는 거죠. 약간 세워서 우선 공이치 자체가 이제 왼쪽으로 살짝씩 움직이죠. 근데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시켜서 어드레스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고 이때 중요한 건 고개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고개가 떨어지면 내 몸이 숙인 거랑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턱을 들고 눈동자의 시야만 내려서 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고개만, 시선만 딱 공을 보면은 다 공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 턱을 떨어뜨려서 정수리를 낮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턱을 들고 고개를 들어서 세워진 어드레스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간단해요. 똑같이 스윙을 하는데 나는 탑볼을 칠 거야 라는 마인드로 우리가 스윙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볍게 하나 우리가 뒷땅을 칠 때 원인 중에 하나가 보통은 앞으로 쏠려서 아니면 내가 숙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동작을 역동작으로 우리가 숙이는 거를 살짝 세운 느낌으로 우리가 구겨지는 거를 살짝 기울인 느낌으로만 해서 우리가 뒷땅을 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세워서 스치는 연습으로 그래서 뭐든지 어드레스를 잡고 세워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듯이 치시면 보통은 롱아이언 같은 경우에 뒷땅을 칠 경우는 내가 기준점으로 6번 아이언이 160이 나간다라는 기준점으로 갖고 있을 때
뒷땅을 쳤을 땐 130밖에도 안 나갈 경우도 많고 오히려 100 미만으로 갈 때도 많아요. 뒷땅은. 근데 탑볼은 우리가 미스샷을 했지만도 불구하고 10m 정도 아니면 15m 정도 미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사람인데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실수로 해야 되는 걸 찾아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뒷땅보다는 탑볼을 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드레스를 잡고 스윙을 하다 보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세우고 우리가 스윙을 편하게 뭐 백스윙 생각도 안 해야 되고 다운스윙 생각도 안 해야 되고 그냥 어드레스만 세워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면 그거는 편안하게 우리가 롱아이언은 그냥 마스터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 위치만 뭐 7번, 6번, 5번, 4번 그리고 뭐 유틸 우드 공 위치만 조금씩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스윙만 똑같이 한다면 절대 롱아이언이나 긴 클럽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보통 롱아이언이 비거리가 안 나시는 분들은 일단 위축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얘는 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얘 잡으니까 뭔가 되게 안 맞을 것 같고 헤드도 왜 이렇게 좀 작은 것 같고 되게 좀 긴 것 같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스윙 속도가 갑자기 감소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춤하게 되죠. 주춤할 경우 어떤 스윙이 나오냐면 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스윙을 할 때 하나 들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순간 나의 타이밍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체중 이동이 그때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춤을 하는 순간 얘는 분명 정지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체중 이동을 안 됐을 시는 순수 팔로 이 공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몸이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긴장을 풀고 항상 하체랑 같이 그러면 체가 길어질수록 몸이 더 움직이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몸을 더 써가면서 좀 더 자신 있게 스윙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주춤하시게 된다면 하체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그립에도 힘이 들어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버를 하긴 했지만 약간 비슷하게 스윙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눈 꼭 감고 탑볼을 치든 뒷땅을 치든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좌우로 체중 이동을 같이 하면서 팔을 확 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빈 스윙이 필요한 건데 빈 스윙 할 때 제가 아까 분명 그냥 빈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치는 것처럼 강하게 해서 빈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연습을 할 때 빈 스윙 2번, 빈 스윙 2번을 가지고 하나, 한 번 더, 하나, 왜냐면 빈 스윙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으셔요. 나 빈 스윙은 프로야.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빈 스윙으로 자신 있게 나는 프로야.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거를 눈 꼭 감고 공이 없다. 공이 없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하나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신 있게 치시다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뭔가 잘 맞는 볼들이 딱 나오면은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고 쉬운데 한 번 더 연습해봐야겠다. 2번 더 연습해봐야겠다. 롱아이언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연습이 또 재밌어지기 때문에 아마 롱아이언도 7번이 약간 뒤로 물러나고 롱아이언으로 많이 연습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롱아이언에 대한 비거리나 정확성 그리고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가져가기 때문에 꼭 빈 스윙을 꼭 많이 해주시고 빈 스윙 할 때 그냥 요렇게 그냥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어드레스 잡으시고 내가 공을 치는 것처럼 하나 휘두르시고 한 개로 부족하다 2번, 2개로 부족하다 3번 하시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롱아이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좀 고민했던 것들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이지만 아이언, 우드, 유틸, 드라이버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 4개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럽은 유틸리티라고 보는데 왜 가장 쉽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땅을 살짝 쳐도 거리가 나가고 탑볼을 살짝 쳐도 거리가 나가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땅을 치는 순간
비거리나 모든 실수들이 크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탑볼을 치는 순간 모든 실수들이 크기 때문에 뭐 하나의 실수를 꼭 차단을 시키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유틸리티는 두 개가 다 개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러니까 뒷땅을 쳐도 되고 탑볼을 쳐도 되고 해서 약간의 보험이 있는 클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틸리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7번 아이언이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유틸리티는 7번 아이언이 아니라 롱아이언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롱아이언을 칠 때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바닥을 스치듯이, 무조건 바닥을 스치듯이 연습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빈스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빈스윙 많이 했는데 무조건 바닥을 스치듯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은 바로 어드레스 들어가서 똑같이 누르면 안 되고 숙이면 안 되고 세워서, 왜냐면 롱아이언의 친구니까 세워서 팔을 쭉 핀 상태에서 크게 휘둘러만 주시면 유틸리티만큼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럽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도 자신 있게 그냥 얘를 7번 아이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드,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고 어드레스를 세워서 편하게 휘둘러 주시면 되는데, 이 유틸리티 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땅을 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큰 실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땅을 차단을 하고 탑볼을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땅을 치는 순간에 이제 워낙에 이제 땅에 맞는 이거를 조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탑볼만, 뒷땅을 치는 거는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탑볼에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렇게 해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잡고 어드레스를 세운 다음에 그냥 팔로 가볍게 휘둘러만 주시면 유틸리티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바닥을 스치는 느낌으로 이제 치시는데, 얘는 유틸과 롱아이언이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세게 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비거리를 내고자 이제 뭔가 파워풀한 스윙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내가 이 클럽의 길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만 간다라고 생각해도 멀리 가는 게 우드예요. 근데 보통 우드를 칠 때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드라이버의 밑에 클럽이기 때문에 얘로 뭔가 어느 정도는 더 멀리 보내야 돼. 그리고 남자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200m 정도 남은 이제 거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조금 해볼만 한데, 그러니까 막 앞팀 막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빈스윙도 한 10대 번 하고 막 해봐야겠다 하고서 이게 딱 어드레스 들어갔다가 괜히 뱀샷이나 땅볼 쳐가지고 남들보다 한참 먼 뒤에서 우드를 다시 한번 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신기한 건 그 잘못 친 그 다음 우드샷은 너무 잘 맞아요. 왜일까요? 다들 내려놓은 마음으로 치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이걸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경험담이에요. 저는 프로를 따서도 창피한 얘기지만 뱀샷을 정말 많이 쳤어요. 왜냐면 제가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정말 장타자로 손꼽히는 이제 프로였는데, 투혼 쏠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욕심이 막 생기니까 막 앞팀 막 기다리고 있고, 저는 이거 올리면 이글 찬스고 막 남들보다 쉽게 버디 치고 이러니까 막 빈스윙 하고 어깨힘 들어가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글을 한 번도 못 쳤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번?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를 한번 깨닫고 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내려놓으면 되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막 앞팀 가서 사과할 일이 많아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치니까 올라가. 난 내려놨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우드는
마음이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드 같은 경우에는 막 유틸 아이언은 제가 파워풀하게 그냥 지나가세요, 힘차게 치세요 라고 하지만 우드는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레스가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빈스윙 무조건 하는데 얘는 파워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헤드의 무게를 느끼면서 약간 돌을 깎는 느낌으로 요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서 어드레스를 쓰고 심호흡 한번 하고 그냥 앞팀 없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치니까 너무 잘 맞아요, 우드가. 그래서 항상 우드를 칠 때 마음 자세가 이제 불편한데 그래도 나는 우드가 좀 잘 안 맞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이 우드에 대한 팁을 살짝만 알려드린다면 필드 나가서 어드레스를 똑같이 쓰시는데 이때 왼쪽으로 체중을 살짝 넣어주고 어드레스를 쓰시면 좋아요. 어드레스 처음에는 중심에 있다가 여기서 살짝만 왼쪽으로, 그 상태에서 이 축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뱀샷이라던가 아니면 헛스윙 이렇게 큰 실수들은 거의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치시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뭐 아예 정타가 맞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드를 다들 버리세요. 근데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드랑 조금 친해지시면서 우드랑 같이 스쳐가면서 이렇게 스윙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으면서 필드에서 더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